안녕하세요. 다음센터 스타마스터 최현경입니다. 우리 다음센터 심화반 2기 리더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B 코스 하랴, RCC 하랴 또 일상생활을 또 하면서 또 미션 수행하시는데 정말 애쓰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또 한 달 동안 성장되었을 리더님들 자신을 위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졸업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회사 소개도 했고요. 그리고 제품 소개, 그리고 또 영상도 찍어봤고요. 또 우리가 마케팅 플랜도 해봤습니다. 회사 소개도 대본 작성해보고 또 그리고 제품도 마찬가지로 작성해서 또 영상까지 찍는 그런 과정도 밟았고요. 또 직접 또 현장에 가서 내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마트에서 애터미 마트로 바꿨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설명하셨어서 또 소비자 구축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러한 것들을 한 거는 매일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스토리텔링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또 내가 왜 애터미를 시작해서 또 애터미를 어떻게 하고 사업하고 있는지를 또 조리 있게 잘 설명할 줄 알아야 우리 사장님들한테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나만의 스토리텔링 만들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스피치 구조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스피치 구조는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말합니다. 자, 3분 스피치 자기소개도 해봤고요. 시대적 흐름,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 비전 이런 항목들을 잘 섞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들을 잘 이렇게 섞어서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야기를 말하라는 거죠. 스토리텔링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신과 상대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과정들을 전달하고 또 공유하고 나누는 모든 행위와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얘기했죠. 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핵심 가치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왜 진정성이 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소리를 통해서 열정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글과 문자라는 언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에너지가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전달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마음속에 그려내고 있는 상상의 세계로 나를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누구 미팅을 하러 갔는데 눈빛으로 말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경험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눈빛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강렬한 눈빛을 쏠 수 없었을 텐데 그것은 뭐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사람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나요? 살펴볼게요. 경험을 이야기하며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각의 변화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 와닿는 감동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제가 제품 사업 설명을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다가 보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정말 설명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감동까지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본인의 경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그 다음에 그 극복했었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워나갔고,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정말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한 문장으로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그럼 좀 풍부한 다양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석을 해야 돼요. 대학생이 하는지 아니면 회사원이 하는지 아니면 남성분, 여성분, 또 회사원인지 그리고 또 주부인지 또 사업을 해나가시는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이신지 사업가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분들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합니다. 자, 갈등을 제시한다. 무슨 갈등을 제시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그 스토리 전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갈등을 제시해 주는 거, 또 이야기에 감정을 얻는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기쁨, 슬픔, 그 다음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뭐 얼굴 비언어적인 것, 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눈빛, 뭐 이런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또 구성을 잘해야 되고요. 또 다듬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또 배워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스피치의 구조. 네, 스피치의 기본 구조 재료를 이제 살펴보면 대주제, 소주제, 에피소드, 스냅샷으로 나눕니다. 자, 대주제는 뭐냐? 스피치의 전체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이게 대주제가 되겠죠. 자, 소주제는 전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주제, 아까 목차 말씀드렸죠. 예, 목차, 이것이 바로 소주제입니다. 에피소드, 청중을 집중시키는 스토리, 명언, 뭐 이런 거 있었었죠.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누구 미팅하러 갔었을 때 내가 확신해가지고 진솔하게 했었을 때 눈빛에서부터 달라졌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사장 리더님들께서 또 현장에 가서 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면 에피소드로 이야기거리로 풍부한 소재가 됩니다. 스냅샷. 우리가 스냅샷은 뭐냐? 이 에피소드를 살리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마사지를 가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사지 현장에 가셨어요. 뭐 좋은 결과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반응도 너무 뜨거웠어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냅샷은 뭐냐면 우리 마사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가방에 제품을 담는 과정. 네, 그것도 딱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그 장면 딱 찍고. 그 다음에 막 가방을 들고 또 막 엘리베이터 누르고 또 차에 타가지고 딱 보조석에 놓고 운전을 내비시계를 켜고 운전하고 고객님 집에 갔어요. 자, 그것도 한 장면을 딱 찍어볼게요. 자, 딱 그 다음에 띵동 하고 문을 열어 들어갔을 때 고객님이 나를 반겼을 때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체험했었을 때 이런 과정들 딱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그 마사지 하러 가는 과정에 이러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려도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부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스냅샷입니다. 자, 뒤로 가서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럼 대주제, 인트로, 소주제, 에피소드, 스냅샷으로 나눴는데요. 대주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설명을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죠? 네, 대주제, 굳이 설명은 없는 거고. 자, 인트로, 문제의식 제시. 이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40대에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 또 애터미 시작하면서 나의 꿈을 또 찾아 나갔어요. 자, 그러면 40대 여성에게 꿈을 찾아가는 그런 걸 주제로 한번 정해볼까요? 자, 인트로. 인트로. 이제 이거는 문제의식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집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또 뭐 그냥 항상 울어요. 애 때문에도 울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이렇게 사나도 울고 뭐 또 대인관계에서도 울고 뭐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울어요. 자,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애 키우면서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여지껏 공부한 거 아깝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럴 때도 그냥 울고 그 다음에 워킹맘들 이렇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 돈도 잘 쓰는 것 같고 또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것도 부럽고 그러면서도 울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막 이래요. 자, 그리고 또 밖에 있는 녀석들도 울어요. 뭐냐면 저도 워킹맘이잖아요. 우리 애를 넷패키지고 어렸을 때 뭐 애를 넷패키지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울어요. 애가 배고프다고 전화할 때도 울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챙겨 뭐 학교에 있었을 때 뭐 준비를 못 챙겨줬었을 때도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이제 울어요. 자 똑같이 다 울어요. 그런데 저는 뭐든지 그래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럴 거면 어차피 울 거면 안에서 생산적이지 않게 울고 있는 것보다 바깥에서 내가 일을 해나가면서 뭔가 결과치를 내면서 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의식. 자, 해줬어요. 아까 40대 여성이 꿈을 찾아가는.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문제의식을 시켜줬죠. 자, 이렇게 우리들의 워킹맘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공감한 내용들이죠. 우리 아마 리더님들도 들으시면서 참 공감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주제가 있어요. 자, 소주제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뭐냐면 워킹맘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뭐냐면 후배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 보면 좀 부러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에서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나는 워킹맘으로서 아침에 어떻게 돼요? 우리 줌 미팅 할 때 생각을 해볼까요? 줌 미팅 할 때 아침에 애들 보내죠. 그 다음에 막 들어가서 또 막 머리 감아야 되죠. 화장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시간 맞춰갖고 앉아야 되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소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 에피소드. 아까 이제 제가 이 줌 미팅을 하기까지가 이 과정들 있죠. 요것도 에피소드로 이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스냅샷은 뭐냐? 쪼개 해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찍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피소드는 소주제를 담기 위한 긴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스냅샷은 한 장의 짧은 이야기로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뭐 소주제 뭐 1, 2, 3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주제 2에도 에피소드가 있고 스냅샷이 있겠죠. 소주제 3에서도 에피소드가 스냅샷이 있을 거예요. 다 이야기하고 나머지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피소드 어떤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소주제를 담은 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할 때는 상황과 감정을 담긴 에피소드로 공감과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구어체로 말하기, 연기하듯이 목소리 연습하기, 소주제에 맞는 설명이 아닌 에피소드를 추가할 것, 의미총평,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네요. 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사실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여기 시나리오를 그리면 구어체로 말하기. 이제 뭐냐면, 자, 구어체로 말하기.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랬어요. 우리 동네 엄마가요, 우리 동네 엄마가, 야, 성경 엄마야, 니네 회장님 포춘제 나왔더라? 그래? 그거 봤어? 웬 낯선 사람, 왜 낯익은 사람인가 했더니 박한길 회장님이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봤지. 야, 회사 잘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야, 너무 우리 회사 잘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이거를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말소리 흉내내면서 하니까 너무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대하게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이제 표정도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에피소드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의미총평이라고 했어요. 자, 의미총평이란 뭐냐? 스피치에서 의미총평이란 에피소드에 의미를 더해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의미총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 평범한 경험을 의미총평함으로써 이제 뭔가 다른 고급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 소재거리가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 이건 뭐냐면 의미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장 많이 아시는 송은경 총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이제 송은경 총장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의미총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송은경 총장님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고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싱크대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 보고 그리고 또 거실을 또 내다보고 또 바깥에 있는 또 베란다도 내다보고 또 가구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거를 말하자면 부러운 여자로서 부러운 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송은경 총장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의미총평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송은경 총장님한테. 왜 다른 식구들도 많으신데 왜 총장님이 그 역할을 다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미총평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책임지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을 분리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집들이 했어요.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나 보다. 이 정도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애터미를 막 알려요. 우리 막 그 해봤자 콜드 마케팅을 해요. 막 콜드 마케팅을 해요. 근데 거절도 받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애터미 하려고 그래? 막 다단계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리면 아무 평범한 그냥 경험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과정들을 걸치고 또 막 개보도가 또 이렇게 성장되지 않았을 때 또 내지는 그리고 또 파트너가 떠나갔었을 때 이런 과정들을 저는 어떻게 의미총평을 했냐면 저는 일부러 의미총평한 건 아니었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의미총평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일어나는 작은 실패들을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으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실패를 내가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성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 경험을 바라보느냐,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든 것에는 배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힘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만일에 내가 의미총평을 하지 않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고생한 것을 그냥 의미총평으로 한 단어로 해서 문장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면 나의 경험이 값지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를 포장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설명했었을 때 제품에 대한 포장을 잘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나의 스토리가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결 어떻게 하면 이 의미총편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평소 명언 같은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명언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놓기도 하고 수시로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경험이 있었을 때 이렇게 그 톡방에다가도 이렇게 남기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피치를 한다든가 사업 설명했을 때 명언 같은 것들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좀 경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결은 뭐냐면 책을 읽고 비슷한 경험에 대한 해석을 가져오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의미총평 붙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스냅샷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을 그렸으면 설명하는 거고요. 사진 속으로 들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기억 속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오타가 났네요. 머릿속에 사진들을 조합하는 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제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 아이들의 이야기로 또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로 스냅샷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스냅샷 딱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세미나를 가긴 가요. 세미나를 갔었을 때 저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여행을 가기 전에, 세미나를 가기 전에. 그래서 장을 봐봐야 되고, 장을 봐서 그거를 다 다듬어서, 그 다음에 또 썰어서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놓고, 담아놔서 냉장고에다가 잘 넣어놔요. 말을 듣기 싫어서. 왜 또 막 좀 어쩌고저쩌고 말을 할 거잖아.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다 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가야 또 어머님 오셨을 때 아이들을 봐주고 또 어머님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다. 집안 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세미나 가기 전에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 리더님들도 그건 거예요. 자, 일을 해 나갔을 때 어떠한 미팅을 했었을 때 그런 과정 그림을 딱 하나 생각하고 그걸 그냥 설명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설명할 줄 모르냐? 나는 설명할 줄 몰라요. 나 얘기할 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건 왜냐면은 이런 스냅샷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의미총평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평범한 그냥 말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신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을 잘 생각을 하면 스피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머릿속에 사진들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콜드 마케팅, 뭐 거절, 전단지 뿌리고 뭐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설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의미를 붙여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총평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줄 명언으로 이게 딱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겸손한 에피소드에서 탄생하는 명언 한 줄이 스피치의 완성도를 높인다. 자, 예를 들어서 부러진 나무까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한 집안의 복은 딱 한 컵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거 봐볼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사업이, 우리가 이제 줌 형태로 많이 받기도 했었었고, 현장에서 많이 못 뛰는 경우도 있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을 안 하다가 보니, 인터넷의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되었었죠. 네, 소비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누구는 그냥 환경의 탓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선을 다른 데 돌린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줌 형태로 바꿔나갔었던 거. 그걸로 인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잘 성장되는 것도 경험해 봤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자, 부러진 나뭇가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자, 뭐냐면 이게 나뭇가지가 있어요. 이게 탁 부러졌어요. 딱 부러졌어요. 이걸 부러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환경 탓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곱게 자라야 될 것이 부러졌을 때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뭔가를 찾아내고 한다고 하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들을 명언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좀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한 집안의 복은 딱 한 컵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보면 다 일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것들 보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좀 해라, 좀 감정 조절 좀 해라, 막 이렇게도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게임에 집중하다가 보면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막 나가죠. 근데 또 우리 둘째는 또 잘해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한 집안에 보고 딱 한 컵이래요. 우리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면 다른 팀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팀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팀도 그냥 그 애로사항들이 다 있어요. 내 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좋은 점들이 많아요. 각자마다 복은 딱 한 컵씩 있대요. 자,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이게 명언으로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에피소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망하고 좀 슬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청중들이 좋아하셔. 왜냐면 공감이 되기 때문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나와 청중을 잇는 명언 한 줄,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 뻔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명언. 네, 이렇게 A는 B다. 독창적이 하는 B. 그러니까 A는 뻔한 말, B는 독창적인 말.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실패는 뻔한 말이지만 성공의 어머니인데 뭔가 의미가 좀 갖춰진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피커는 가장 겸손한 전달자다. 가장 멋진 날은 마지막 5%에 있다. 95%는 그런 날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뻔한 경험을 그냥 명언으로 정리를 하면 독창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언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3분 스피치 다 해보셨죠? 네. 우리 이제 3분 스피치는 송경 총장님의 영상을 보시면 더욱 잘하실 수 있고요. 3분 스피치 했었을 때 공감되는 소재로 쉽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할 때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대적 흐름,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시대적 흐름이 코로나19로 인하는 사회적 이렇게 환경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사업의 변화,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몰라, 청년실업, 고령화 이런 것을 적재적소하게 배치를 해서 스토리텔링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를 했었을 때는요. CEO의 도덕성과 경험,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회사 소개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구성해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컨벤션 120억 기부한 것도 이런 것도 기부에 대한 내용도 넣어주면 좋겠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품, 생필품인지 대중명품, 절대품질, 절대가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 우리 다 심화과정에서 배우셨죠? 네, 보상 플랜, 정의롭고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인지 이런 것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시대적 흐름, 성공으로 가는 여정, 경험과 성공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스템 소득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지껏 배워왔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재적소하게 에피소드와 스냅샷, 그 다음에 우리 그 의미 총평,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한 줄 명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신다 그러면 고급진, 네,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언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은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드리 헵번 명언인데요.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꽤 괜찮은 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스타마스터 최현경이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회사 소개, 보상 플랜, 그리고 제품 소개 이러한 것에 아까 같이 그런 스냅샷 에피소드 그것 꼭 넣으셔서 멋진 스토리텔링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